만 19세 최연소 합격생 열국님 최종 합격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짠. 만 19세 네. 최연소 합격생.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4년 2차 서울청 단기 합격하게 된 05년생 권열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도 공무원, 그리고 심지어 저희 친형도 현직 경찰이셔가지고 나중에 커서 나도 공무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공무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졸업하게 돼서 바로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카톡방에서 이제 친구들이 대학 붙었다, 나도 이제 대학생이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도 과장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온 것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네. 부러운 마음을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하고 싶은 공무원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친형도 경폴카에 다녀가지고 작년 2차에 합격을 하신 합격생이어가지고 나도 나중에 여기 와서 준비하면 되겠다, 굳이 먼 데 찾지 말고. 형도 8개월로 저랑 똑같이 합격을 하게 돼서 형의 기운을 제가 좀 물려받은 게 아닌가. 형이 여기 있었다는 거였을 때 체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시훈 선생님이 제가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작년 2차에 합격한 애가 있는데 모세라고 너랑 질문하는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애가 한 명 있다, 제가 동생이에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저는 아시고 말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형 동생인 걸. 그리고 모세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교수님들 다 아는 친구여서 제 얼굴은 다 아는. 사실 여기 오게 됐을 때 제 포부는 단 한 가지, 단기 합격해서 나가겠다,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형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노량진 다큐멘터리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2009년도 노량진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었는데 새벽 5시에 줄 서가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경쟁하는 막 추운데 컵밥 먹는 영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사실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올해 1월부터 준비를 하게 돼서 8개월에 단기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찰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가지고 학생 시절 때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형이 그때 당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몇 개 그냥 귀담아 듣고 정식으로 공부한 건 1월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인데요. 형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부를 좀 잘하는 법을 전수를 하고 가주셨어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실제로 질문을 해보면요,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질문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이후 체력학원이나 면접 때도 실제로 만나가지고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단기 합격하고 싶으시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질문하셨어요? 세는 게 의미가 없었죠. 기본반부터 기출반 때까지는 거의 매교시 찾아가가지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실루엣으로 저를 알아보시는 교수님이 생길 정도로 들어와라 하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그랬었죠. 아무래도 심화반 커리가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기본반에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기본반에 와서 배우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배우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계속 들면서 뭔가 좀 희끄무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심화반에 오게 되면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이 되는 그런 느낌을 느꼈었기 때문에 너무 기본반부터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지 말고 기본반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심화반에 가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는다. 저도 실제로 그걸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심화 커리가 가장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폴카에서 진행하는 특강들은 다 들으셨어요?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특강을 되게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뭔가 도움이 됐던 특강. 하나로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굳이 하나 꼽자면은 60일 작전에 하는 최신 판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지선다 이렇게 나오면은 헌법이나 형법 같은 경우는 꼭 최신 판례가 하나씩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하나를 알고 모르냐의 차이가 선지를 선택하는 데 되게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최신 판례는 무조건 들으시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판례를 꼭 시험 직전에 하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그 특강을 듣고도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혹시 최신 판례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헌법을 예시로 들려주시자면요, 기본권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최신 판례가 나오면은 꼭 최신 판례에서 이 기본권과 관련된 요지를 주는데 본인이 평소에 그 기본권을 공부하셨을 때 이번에 새로 추가된 최신 판례를 접목시켜가지고 원래 공부하시는 회독에 추가로 추가한다 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물론 같이 병행을 했지만 아예 최신 판례 같은 경우 따로 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돌고 돌아 정론인 것 같네요. 회독도 많이 하고 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은 김중문 선생님이랑 박병호 선생님, 그 헌법은 이은영 선생님, 경찰학은 김현조 선생님, 이시훈 선생님 이렇게 총 5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중문 선생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시자면 약간 도사다. 말을 하시는 어투나 강의를 하시는 방식이 되게 이해하기 쉬운 예시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을 자주 해주시는데요.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홀려서 따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이해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마법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몰입도 잘 되고 기억도 되게 잘 남기 때문에 형법 공부할 때는 김중문 선생님 수업을 굉장히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늘 처음 때부터 계속 고수해왔던 공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지문 반복도 있겠지만 저는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 나중에 사진 띄워주시면 알겠지만 책들 사이사이에 포스트잇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껴져 있는데요. 실제로 모르는 것 같다 싶으면은 다 포스트잇을 이렇게 해놔요. 이제 그러고 나서 회독을 할 때마다 안다 싶으면 포스트잇을 떼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줄이다 보면은 어느새 포스트잇이 몇 개 안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후에 회독을 할 때 시간도 좀 단축을 하고 또 경포카 다니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다고 라는 생각이 늘 들었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복습 테스트가 되게 특이하면서도 실제로도 효과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과 그것을 접목시켜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괴리감을 줄여주는 게 이 복습 테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복습 테스트로 선지를 확인을 하고 그 선지를 통해서 내가 뭘 아는지를 정확히 구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실전 감각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복습 테스트를 풀다가 문제를 맞추셨더라도 모르는 선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꼭 놓치지 않고 이 책을 확인을 하셔서 완전히 본인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습 테스트 최고입니다. 완전 응축되어 있어요. 면접은 경포카 면접팀에서 그냥 쭉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경포카에 몸을 딱 대고 이렇게 쭉 밀고 왔었죠.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딱 편성을 해주는데 다시 돌아와서 느끼니까 그 조원을 편성한 게 되게 잘 짰다. 왜냐하면은 저희 조도 물론 좋은 조였지만 다른 조를 보시게 되면 밸런스가 잘 잡혔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본인과 잘 맞는 조원들을 잘 찾아주셔가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경포카 면접팀을 신청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늘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개별 면접 때 뭔가 은유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나라고 드는 질문이 공부 몇 개월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개별 면접 때는 나이가 만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으로 치면 1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 수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나를 좀 더 깐깐하게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개별 면접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개월 공부했냐 이런 걸로 한번 좀 나이 어린 것과 접목해서 파본 거 아닌가 라는 느낌 들긴 했었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불길해 보이는 파랑 종이가 먼저 한번 마시고. 네네. 이거 근데 진짜 합격생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뽑아. 하나 뽑을까요? 안 하던 짓 하면 안 되니까 맨 앞에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경찰을 계속할 것인가? 이거를 상상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경찰을 할까 말까. 고민한다. 아직 입중경도 안 네네. 경찰 해야죠. 이 로또 금액 같은 경우 잘 아껴 쓰고 관리도 하고 투자도 하면은 평생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금액이긴 싶긴 한데요.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은 뭔가를 안 하면은 뒤처집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사람은 직업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되더라도 경찰은 할 것이다. 해야죠. 여러분, 만 19세 체험 수학학생입니다. 아니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이미 겪어본 사람처럼 인생 2회차야. 로또에 당첨이 돼도 나 경찰을 계속 할 것이다. 근데 가로치고 좀 더 편안한 마음가짐.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엄청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떡합니까? 쉬어야죠. 놀아야죠. 당연히 놀아야 되는데 경폴카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쭉 스케줄이 진행됐고 일요일만 이렇게 하나 반짝 쉬는 시간이 남잖아요. 이제 그때 최대한 몰아서 쉬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몰아쉬었던 것 같아요. 쉬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마음에 좀 돌을 쌓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마음에 손을 얹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을 잘 살아왔다면 나에게 주는 보상 아닐까라고 하면서 잘 쉬시는 것도 다시 이제 월요일에 살아갈 이제 원동력을 채워주기 좋은 것 같아요. 잘 쉬시는 것도 실력입니다. 네, 쉴 때 그냥 원하는 거 다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다음날에 지장이 가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술을 마시진 않지만 술 같은 걸 먹으면 다음날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기억에 좀 자주 남으면 모를 봐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되 좀 영향이 가는 건 하지 말자. 기화성이 높은 걸 하자. 가보고 싶은 곳도 가보고 이제 못 해본 것도 하고 또 중경 돌아가면 6시에 기상을 해야 된다. 아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찰을 준비를 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고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만큼 후회 없이 잘 준비해서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1차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올 게 왔군요. 올 게 왔는데 네 경폴카로 삼행시.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요? 바로 할 수 가겠습니다. 있어요? 경찰 단기 합격하고 싶으면 폴리스 아카데미로 가자. 네. 가자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가자.